안녕하세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대한민국의 U17 아시안컵 대표팀은 6월 16일 태국에서 벌어진 카타르와의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기분 좋게 6대1로 완승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우리 쪽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수비 실수가 나오면서 초반에 동점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U17 한국 대표팀은 작년 6월 8일 일본과의 국제 친선 경기에서 일본에 0대3으로 완패하였고, 역시 같은 해 10월 7일에는 우즈벡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한국이 2대3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당시 한국은 현재의 변성환 감독으로 바뀐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데다가 한국팀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선수들 소집 훈련을 거의 못한 상태였던 반면에 일본 감독은 부임한 지 오래된 베테랑 감독이었고, 동시에 일본은 선수들 소집 훈련도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 전력에서 한국이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상대로 3대0으로 가볍게 이겨버린 당시 일본 U16 대표팀은 역시 작년 8월 26일에 우즈벡에서 벌어진 친선 경기에서 0대3으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이긴 했지만 0대3으로 일본 대표팀이 패배하는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었고, 이러한 우즈벡의 강한 전력을 감안한다면 작년 10월 7일에 한국이 우즈벡에 2대3으로 일본에 비해 근소한 점수 차로 졌다는 것은 새로 바뀐 감독 체제 하에서 시간이 갈수록 팀워크와 밸런스가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 U20 월드컵 대표팀이 경기를 계속 치러나가면서 점점 더 스쿼드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듯이 이번 U17 아시안컵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아직 어린 선수들인 만큼 섣부른 비판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격려를 해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벌어진 U17 아시안컵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대체로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도 현 U17 우즈벡 대표팀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와 관련하여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일본 반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한국 대표팀이 상위 라운드에서 맞닥뜨리게 될 경쟁 상대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매체 객기사카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승점 1점은 결코 나쁘지 않다.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기도 했지만 작년 8월 이후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U17 일본 대표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모리야마 요시로 감독은 1대1 무승부로 끝난 경기 후 선수들을 향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략을 바꾸어 다음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 승률에서도 유리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전제로서 U17 우즈베키스탄 대표는 역시 강한 팀이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선 한 가지 있습니다. 감독은 상대팀의 분석을 담당해 대회의 전 팀을 체크한 가타기리 히로미 테크니컬 스태프가 결승에 갔다고 할 경우에 상대도 우즈베키스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한 상대와 승점 1점을 나누어 갖는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점 장면을 필두로 경기 안에서의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수확한 점도 확실히 많았습니다. 작년 8월에 대결했을 때는 경기에서 확실히 지는 장면만 많았고 수적으로도 압도당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대결 승률에서 55.3%로 상대를 웃돌았고, 문제점으로 여겨진 공중전에서도 58.3%로 상회하였습니다. 볼 점유율은 51.1%로 약간 앞서는 정도이지만 인터셉트 수치도 23대6으로 상대를 크게 압도하는 등 틀림없이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슈팅 수도 19대7로 상대보다 앞섰지만 페널티 박스 내의 슛도 14개가 있었던 반면에 유효 슈팅이 6개 중 1득점이라고 하는 수치는 약간 미흡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은 2개밖에 없었던 유효 슈팅 중에서 1개를 결정지었습니다. 골문 앞에서의 슛 정확도가 또다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체적으로 익숙해져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개최국인 태국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도 이번 경기에서 특히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점은 큰 수확일 것입니다. 미치와키가 전반이 끝난 시점에 벌써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건가라고 깜짝 놀랐다며 태국의 독특한 고습도 환경 속에서의 체력 소모는 많은 선수들에게 있어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수비수인 나가노 슈토는 하프타임에 지적받은 것이지만 이런 기후 때문에 전반부터 의식하고 더 콤팩트하게 플레이하면서 체력 소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되돌아보았지만 이러한 개선 의지가 나온 것은 결코 마이너스는 아닐 것입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쫓기는 전개가 펼쳐지면
U20 월드컵에서도 그랬듯이 그대로 역전까지 당할 위험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토 와타루 골키퍼의 호수비도 나오는 등 온 힘을 다해 버텨내서 승점 1점을 따낸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경기다라고 미치와키가 강조한 것처럼 다음 경기가 중요합니다. 같은 조 나머지 경기는 인도와 베트남이 무승부를 거두어 일본이 속한 D조는 승점 1점씩 네 팀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혼전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2연승하게 된다면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되는 것이고 골득실 점수차를 벌면 1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더위 속에서 앞으로 2연전입니다. 대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늘 교체 멤버로 뛰었던 선수들의 힘이 그만큼 소중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총력전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하여 본 일본 반응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승 후보였나? 시합은 시종일관 일본 페이스로 압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지만 U20 월드컵에서와 같이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네 우선 경기를 진행하면서 상대편 깊숙이까지 볼을 가져가더라도 거기에서 아이디어 공유가 별로 없고 결과적으로 여유도 없는 무리한 자세로 슛을 쏘고 끝나버린다. 상대팀도 점차 일본의 공격 리듬에 익숙해져서 압도당하면서도 일본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어버려서 상대팀에서 어디선가 여유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끝에 가서는 우즈벡은 기회가 있으면 철저히 차이를 만들어낸다. 일본팀은 이것이 아무래도 불가능하다. 일본 전체의 과제일지도 모르지만 혼란한 상황에 처한 상대를 보고 지금 무엇을 하면 적이 곤란해할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준비하는 선수가 늘어난다면 게임은 재미있어진다. 좋든 나쁘든 간에 진지한 선수가 많다 보니 허를 찌르는 뜻밖의 플레이가 별로 없어. 기술은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그런 플레이를 펼치면 좋겠다고 생각해. 상대편을 혼란스럽게 하고 머리도 몸도 모두 지치게 만들어서 반격하려는 기력조차 빼앗아 버려라. 봐주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좋다. 남비도 그렇지만 우즈벡은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보고 싶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빈곤국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세 또는 4세부터 상당한 시간을 들여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며 그 연령 전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지도자, 그리고 식사까지 엄선하여 지원하고 있잖아요. U17의 아이들이 그런 정돈된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야. 후반전에 일본은 전진하는 데 있어 느려지기 시작했어. 체력 소진이 눈에 띄게 보였어. 이런 경험치가 아시아 예선에서 볼 수 있는 묘미지. 일본이 이긴 경기나 마찬가지였어. 확실해.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좋아. 자, 봐라.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뒤로 빠져나와 역습하는 기술을 익혀서 늘려갔으면 좋겠다. 우즈베키스탄 청소년 대표팀과 비긴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와 베트남을 상대로는 역시 이길 수밖에 없겠지. 일본인은 키 큰 녀석은 무리야. 본인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지도자가 너무 무능해서 키 큰 선수를 육성하는 노하우가 제로야. 그래서 일본 선수가 키가 크면 오로지 신체적 우위에 의존하는 선수가 될 뿐이지. 테크닉도 전술도 키 큰 선수에게는 전혀 몸에 붙지 않는다. 프로가 되는 순간 쓸모없는 선수가 되어버려. 언더 캐터고리는 특히 레벨이 낮네. 일본 축구의 미래가 어둡다. 우선은 선수의 마음가짐으로부터 바로 잡아야 해. 우즈벡 상대로 첫 경기에서 승점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은 거죠. 선두로 달아날 수는 없었나. 유감이야. 경기 봤지만 무승부여서 오히려 좋았다. 우선은 나머지 팀들을 제대로 이겨서 예선 1위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 슛이 너무 초보여서 프로와는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골문 앞까지 역습해서 공격해 들어간 것은 좋았지만 다리가 부들부들거리고 정확한 크로스나 슛이 나오지 않았다. 수학이라고 하면 사토 선수가 꽤 효과적이었고 잠재력이 느껴졌다. 유일하게 운동량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굉장하고 경기 종반에 드리블도 빠르고 수비가 능숙했어. 앞으로는 슛이라든지 마지막에 정밀도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수정해 나가면 좋겠어. 깔끔하게 재미있지는 않은 경기였어. 결정력은 절망적이었고 골도 들어가지도 않는다. 측면 공격도 단조로워. 언더 세대 경기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인데 이 청소년 대표팀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수비도 세컨드 볼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어서 판단하는 것도 좋지 못해. 그래도 교체 출전한 선수는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었다. 확실히 어려운 경기 조건이었지만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기회가 그렇게 있었는데 어디로 차는지도 모를 엉뚱한 슛이 너무 많았어. 마지막에 위험할 뻔했어. 골키퍼가 선방했다. 그러나 페널티 지역 안에서의 슛 정밀도가 너무 떨어져. 그만큼 기회가 있었는데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네. 본래라면 3대 0 정도로 압승했어야 했어. 우즈벡 강하다고 들었지만 저것은 이겨야 하는 상대였다.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도쿠다 선수의 이탈이 아쉽네. 정말이지 일본인 똥 같은 경기였어. 1.5 내지 2열이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득점을 하지 못하고 지쳐버린 상황에서 오히려 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기분이라도 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아시아 재팬은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경기였어. 오늘은 일본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해외 반응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